이어서 즐기며 돈 버는 방법,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절대로 원금을 생각하지 마라. 이 투자 원금과 관련해선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원금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또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투자할 때 절대로 원금을 기억하지 말라 이런 격언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쪽에선 원금은 꼭 지켜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원금을 찾으려고 매매하다간 망한다고 하고,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자, 이 투자할 때 우리가 원금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손실을 봤을 때 원금을 되찾으려고 무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리를 하면 매매는 더 무너지고 손실은 또 더 커지고요. 이걸 되찾기 위해 또 오버페이스로 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금을 기억하지 말라는 건 원금을 되찾기 위해 무리하지 말라는 뜻인 겁니다.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원금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8월 1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SES의 달리기. 네, 매일 저녁 8시 5분부터 1시간 동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돈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 SES의 달리기였고요. 저는 이제 윤상 씨의 달리기를 먼저 들었었죠. 그때가 90년이었나? 91년이었나? 92년이었나? 가물가물한데요. 그리고선 또 SS 달리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 이 투자도 달리기입니다. 이 달리기처럼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마라톤에서도 그렇잖아요. 1140번님, 대학생 아들이 주식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살짝 걱정도 되지만 또 현명하게 잘하겠죠? 그럼요. 요즘 우리 MZ세대들 뭐든 잘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평생 안 할 거면은 안 하는 게 낫는데, 할 거면은 빨리 시작하고 이렇게 좀 빨리 시행착오를 겪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맞아, 막 이제 은퇴하고 일회 쓰고 나서 막 주식을 하면 더 많은 또 이런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우리 대학생 아드님 잘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44번님, 주말에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면 왠지 앉아서 돈 버는 느낌. 바로 이겁니다. 주말에도 저희와 함께하면 느낌으로도 아주 돈 버는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지요. 자,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환영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골뱅이하고 SBS 빅머니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십시오. 자, 잠시 후엔 돈 되는 여행 알려주는 머니 투어,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하고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코너 있죠.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주말, 일요일엔 돈 버는 여행으로 모셔봅니다. 머니 투어, 투어 가이드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익수 기자도 더위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약하죠. 네. 네. 지금 폭염 속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나요? 정말로 어디 안 가고 일단은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에어컨 틀고 네. 버티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기자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시즌에만 또 바빠지는 기자들이 있어요. 어떤 기자들이냐면 지금 올림픽 한창이잖아요. 그렇죠. 도쿄올림픽 파견, 체육부, 네, 스포츠 레저부. 스포츠 네. 레저부. 저는 여행을 맡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별 취재팀으로 발령이 나서 지금 또 8월 8일이 폐막인데, 네. 그때까지는 회사에서 저녁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매일 속보 처리를 하는 거군요. 속보 처리 및 네. 신문 제작이죠. 그래서 신문 제작이 원래 판을 매번 갈잖아요. TV 있는 화면을 바꾸고, 네. 신문은 아침에 배달되는 판까지 판을 계속 가는데 그 판가리를 맡아서 총책임자. 그럼요. 10시 반 퇴근 시간이 보통 11시까지 우리 또 이 그 독자 여러분들이 있고,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기쁜 소식들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엄청 시원하잖아요, 사무실이. 아, 사무실 그러니까 시원하죠. 겸사겸사 밤 한 11시 반 그렇죠, 정도까지는 그렇죠. 시원한데 즐긴다. 시원한데 있기 싫은 곳이죠, 사무실. 네. 그래서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신익수 기자. 네. 아유, 오늘 또 편집국장님 들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요, 8월은 폭염이잖아요. 폭염이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기가 좀 그렇게 네. 적당한 그 시즌은 아닌 것 같아요. 휴가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다들 품고 있는데 제가 네. 이제 여행 전문이라서 이런 고민을 많이 듣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편한 때 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늘 불편함을 끼고 가야 되는 게 여행이거든요. 그럼 이 폭염 속에 어디로 갑니까 오늘? 아, 그래서 말이죠. 네. 오늘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기가 막힌 곳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어딘데요? 너무 덥잖아요, 폭염. 네. 얼음이 있는 동네. 제가 얼음을 쫙쫙 뿌려드리겠습니다. 가면 얼음이에요. 여기는 가면 도시? 얼음입니다. 네, 얼음의 도시. 겨울왕국인가요? 진짜로 대한민국의 겨울왕국이라 불리는 곳 예. 경상북도 하고요. 예. 의성이라는 곳입니다. 의성. 의성, 의성. 경북 의성. 낯설죠. 제가 못 가본 지역이고 이런 어떤 우리 지리 책에는 항상 나오는데 여기를 경북 가봤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은요. 네. 고향 분들입니다. 다들 이 그러게요. 지역에 사신 분들이고 아, 여행으로 의성을 사실 가기 힘들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러게요. 방송 때 네. 언급했던 곳 중에 미스테리의 도시 문경 있잖아요. 네. 문경 바로 아래 동네. 아,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가. 그러게요. 저도 좀 돌아다니는데 경북 의성을 못 가봤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영주 이런 데 좀 가고요. 예. 상주 이런 데 좀 가고요. 예, 영주는 갑니다. 예천 이런 데도 좀 가요. 네. 왜냐하면 뭐 그 마지막 주막이라든지 볼거리가 있는데 네. 희한하게 의성은 안 갑니다. 의성은 안 가는데 네. 여기가 정말 숨겨진 겨울왕국. 겨울왕국이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가시기 전에 왜 얼음인가부터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이 주변 지역 의성에 지금 오늘 갈 곳의 주변 지역들은요. 앞에 무조건 이 한자가 들어갑니다. 얼음 빙자. 빙. 빙자죠. 예. 빙자. 그래서 여기를 원래 역사에서 이 주변을 지날 때 얼음 빙자가 많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많은 그런 또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에 있는 산이 이름이 얼음 빙자 써가지고 빙산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계곡 있잖아요. 계곡. 네. 이름이 빙계 계곡이에요. 얼음 빙자 써가지고 예. 빙계. 예. 그리고 이 동네 이름, 예. 이 동네 일대가 빙계리입니다. 빙계리. 빙산의 계곡이라고 빙산의 해서. 계곡의 리. 어. 이거 붙은 거죠. 예. 그리고 여기 가시면 이제 군청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기자들 투어하면은 소개를 해주잖아요. 네. 조선 철종 때까지, 조선 시대 철종 임금 때까지는 네. 요 면 이름이 빙산면이었습니다. 빙산면. 고종 전까지. 그렇죠. 고종하기 전까지.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오늘 가는 곳들은 빙산면. 그렇죠. 정확한 지금의 지리로는 춘산면이고요. 네. 춘산면 빙계리라는 곳으로 와 있어요. 빙계리. 예. 예, 빙계리를 내비에 찍고 달려가시면 돼요. 여기서 갔으면 뭘 봐야 되나? 빙계리에서 네. 아까 우리 빙계 계곡 설명했잖아요. 네. 빙계 계곡 주변으로 이게 이제 얼음 계곡 아닙니까? 근데 얼음이 없죠. 얼음은 없는데 얼음 비스무리한 게 다 나옵니다. 이제 저 화면에 보는 게 멋있죠. 한눈에 딱 보기에도 벌써 시원해 보이잖아요. 네. 네, 저기가 빙계 계곡입니다. 우리 유튜브 화면으로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교라 네. 시사교양 라디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화면은- 경북 의성 네, 그렇죠. 춘산면 빙계리. 리. 그래서 빙계 계곡부터 보시는데 네. 여기에 뭘 봐야 되냐? 빙계 계곡부터 해가지고 빙계 팔경이 있어요. 빙계 팔경 예. 하나씩 돌아가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빙계 계곡부터 봅니다. 여기는 저 뒤에 화면 보면 저 뒤쪽으로 이제 저기는 되게 아름다운 지역이고요. 예. 되게 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하루 쪽, 되게 이쁘게 돼 있고요. 지금 왼쪽에 보면 저기가 빙계 계곡의 옆에 산입니다. 산 쪽. 네. 되게 험하죠. 바위산이 있고요. 예. 그 밑으로 계곡이 저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야영장이고요. 네, 그렇네요. 이쁜 야영장. 그래서 캐러밴도 있고 하니까 주무실 수도 있고요. 캐러밴은 지금 영업하는 건가요? 그럼요. 영업하고 있고 야영장이에요. 야영장이네요. 피크닉장 예. 야영장이라 예. 부르는 거. 예. 이제 저기를 딱 들어갈 때 건너는 다리 이름도 기가 막힙니다. 빙계교입니다. 빙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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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계교 네. 딱 지나잖아요. 네. 지날 때 양쪽으로 뭐가 있냐면 저 화면 잠깐 보실게요. 저기 보세요. 양쪽으로 얼음 기둥 같은 게 있죠. 얼음 기둥. 저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저거는 다 얼음 기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촌농이 촌농. 예. 너무 뜨거우니까 녹아서 흘러내리는 촌농 같다. 어.
저 보기 나름이에요. 보기 나름. 아니, 충분히 잠깐만요. 근데 이제 얼음은 없는 거예요. 아직 아니- 얼음이 자꾸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얼음을 보여드리는 곳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이제 빙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그럼요. 저 지역이 좀 춥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하죠. 조선시대 그래서 이럴 때 그러니까 얼었던 거 아닐까요? 얼음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가시면 얼음 계곡 딱 보고 빙계 계곡. 음. 그 다음에 찾아갈 곳이 얼음 동굴이. 드디어. 동굴. 음. 동굴. 음. 여기가 동국 여지승남이라는 책. 1530년대인데 네. 여기 보면 빙산사. 그러니까 이게 빙산이라는 거 아까 산이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 사찰 이름도 빙산사예요. 네. 빙산사의 북쪽에 빙혈이 있고 얼음에 딱 중심이 되는 혈이 있는 혈이 혈자리. 있다. 네. 우리 인체에서 혈자리라 부르잖아요. 중심이 되는 곳들. 음. 피가 흐르는 곳에 중심이 되는 곳들. 음. 서쪽에는 풍혈이 있다. 네. 빙혈이 있고 풍혈이 있다. 양쪽에 두 개가 한꺼번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여기 빙계 계곡 앞에 예. 빙계 팔경 지도가 딱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지도를 따라가시면 저기 보면 빙혈이라고 얼음 얼음 굴 굴. 해가지고 괄호 열고 여기 딱 설명해놨죠. 예. 저걸 따라가면 금방이에요. 금방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딱 가시면 우리 보통 동굴 투어 할 때 동굴 입구 가면 납작하게 해서 문이 하나씩 딱 있잖아요. 동굴 입구 네. 똑같은 빙혈의 입구가 딱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화면에 나오네요. 빙혈. 저 안으로 딱 사람 한 명 정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안으로 깊지도 않아요. 낮네요 좀. 낮아요. 네. 우리 정철진 소장님 들어가시면 머리가 받칠 정도. 네네. 네, 높이가 한 1.8. 마치 이글루 들어가는. 야, 그러니까 바깥쪽 벽면을 보면 거의 이글루 같은 모양이죠. 예. 저 안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크기가 안에 들어가면 얼마 안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두세 평 정도? 되게 작죠. 예. 자그마한 공간인데 이 안에 온도가 보통 동굴들이 우리 10도에서 13도 정도 잡는데 네. 여기는 한여름에도 온도 유지되는 게 3에서 4도. 어마어마하게 추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면 보통 동굴에서는 우리 1분 정도 버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그거 했잖아요. 보령에 갔을 때 네. 보령 냉풍욕장. 거기도 1분은 버틴다. 1분 1분은 버티고 버틴다. 나온다. 여기는 30초입니다. 게임 셋이에요. 그냥 30초. 저는 왜냐하면 좀 너무 작아가지고 공간이 네. 사람들 막 줄 서고 어떤 막 그런 좀 분쟁이 일어날까 했는데 네. 그럴 수가 없는 게 없죠.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네요. 우리 소장님이 찾고 찾았던 얼음. 네. 얼음 지금 화면에 딱 나오는 게 저게 얼음인데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일단 제가 저걸 찾아왔는데 네. 저 밑에 보면 음. 돌멩이 사이사이로 살얼음이 쫙 얼어요. 한여름에도. 그리고 원래는 요즘에는 이게 기상 전체 지구촌이 이상 고온이잖아요. 예.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저기서 뭐가 얼었냐면 밑에서 고드름이 살아 올라왔어요. 여름에. 한여름에도. 예. 근데 지금은 살얼음이 얼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30초도 못 버티고요. 네. 바깥 기온은 폭염에 38도가 넘어가는데 그렇죠. 또 경북 지역이니까 더 덥겠죠. 아는 고드름이 어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빙혈만 보면 섭섭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풍혈 보겠습니다. 예. 북쪽 편으로는 풍혈이 있다. 동국 여지승남. 동국 여지슬람에 그렇죠. 나왔죠. 그래서 지금 하면 아까 우리 그 입구 쪽 발고 반대쪽으로 딱 나오면 저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네. 저기 앞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 위에 하얀색 간판으로 써놓은 게 저게 주의사항인데 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기 왜요? 구멍을 보고 들어가세요. 큰일 납니다. 왜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깊이를 알 수 없다. 어마어마하죠. 공포스러운 문구가 적혀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냉풍 소위 냉풍이- 말하는 에어컨은 어디서 나옵니까? 풍은 저 안에서 저 굴 속에서 바깥으로 이제 얼굴을 싹 대잖아요. 어디다가요? 저 입구 쪽에 아. 입구 쪽에 얼굴만 대면 예. 머리가 푹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 에어컨 바람 계속 나오는 거죠. 이 그런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당연히 예. 저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예. 우리 그 춘원 이광수 선생님 소설가 네. 원효대사라는 소설을 쓰셨어요. 네. 그 하편에 보면 무열왕 등장합니다. 신라 시대 무열왕 때 예. 둘째 딸이 요속공주인데 예. 원효대사 예. 원효대사랑 사랑을 했던 결혼을 했던 요속공주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주가 지아비 원효대사를 찾아서 이곳에 옵니다. 원효대사가 요 안에서 예. 수도를 한 거죠. 한여름에. 이 안에 추위를 들어가셔서 이기기 위해서. 그럼요.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아니죠. 어디? 그러니까 더위를 왜 이기기 위해서 갑니까? 그래서 안에서 더위를 피성한 거겠죠. 더위를 이기려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추위를 이기려고. 이광수의 원효대 사편에 보면 네. 표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빙혈을 지나면 찬바람 쌩쌩 불어나오는 풍혈이 있는데 얼마나 깊은지는 아는 사람이 없어.
그 끝이 저승까지 닿았다고도 하지요. 야,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함부로 들어가시면 네. 큰일 나십니다. 그러나 앞에만 서 있어도 그렇죠. 엄청난 바람을, 풍을 어마어마하죠. 느낄 수 있다. 아, 그래서 저기는 희한한 게 네. 여름에 가면 찬바람 나오잖아요. 겨울에 가잖아요. 저 풍열을. 그러면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야, 희한하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문경하고요. 요 일대는 희한합니다. 이상하게 신비의 동네다. 그리고 저기가 네. 하나를 저렇게 예시로 뚫어놨는데 저런 구멍들이요. 요 주변으로 한 4-5개가 있어요. 풍열이니까. 풍열이니까. 그래서 바위 사이로 얼굴을 대보면 저런 곳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경북 의성에 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아까 우리 8경을 본다 그랬잖아요. 네. 1경이 아까 빙혈이에요. 빙혈. 그리고 2경이 풍혈이었죠. 네. 저 입구에 가면 저렇게 간판이 딱 해가지고 표지판으로 저렇게 8경에 사진을 다 넣어서 네. 저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네. 그리고 3경이 또 재밌는데 3경. 네. 3경이 돌다 보면 인암이란 게 있습니다. 인암. 인암. 지금 우리 또 화면에 나오죠. 네. 화면에 보면 바위가 하나 있죠. 저게 너비가 네. 너비가 1.2m, 음. 높이가 2.4m짜리인데 저 바위. 네. 저게 희한하게도 저게 정오 12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림자가 지는데 정오 12시에 그림자가 어질 인자 한자로 모양을 다 사람 인변에 왜 두 이자 쓰는 거 있죠. 네. 요 어질 인자를 닮은 그림자가 나타난다고 인바이라고 인암이라고. 네. 야, 그래서 우리 네. 그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 네. 약간씩 흥분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남에 가서 어지린의 그림자를 보시고 맞습니다. 마음을 좀 평정심을. 투자는 흥분하는 스타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공포와 탐욕을 멀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지. 평정심. 그럼요. 아, 좋아요. AI 같은 마음으로 어. 기계적인 매매를 해야지 트레이더는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남을 보면서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죠. 나는 AI가 된다. AI 알고리즘이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재밌는 게 이제 뭐 나머지들은 별로 재밌는 게 없고요. 네. 5경이 뭐냐면 5경이 물레방아가 있어. 물레방아. 물레방아. 항상 여기 보면 지역에 가면 네. 물레방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물레방아가 있는 곳 옆에는 물레방앗간이 있잖아요. 그럼요. 여기는 없어요. 물레방아만 있습니다. 왜죠? 방앗간은 왜 없죠? 방앗간이 없이 물레방아만 있어요. 희한하게도. 아. 그래서 재밌는 거죠. 저기 보면 우리 그 유튜브 화면 오른쪽 끝으로 네. 언덕이 싹 내려오죠. 저 네. 밑에 보면 저 까맣게 나무가 있는데 물레방아 저게 보입니다. 물레방아예요. 네. 저 물레방아를 보는 거죠. 저게 이제 5경, 네. 5경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5층 석탑이 석탑. 네. 석탑이 6경이고요. 네. 6경. 지금 화면에 나오죠. 석탑. 그리고 불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마지막 8경이 계곡의 용추. 음. 용의 비늘. 우리 그때 문경의 하트 계곡 잠깐 갔다 왔을 때 네. 하트 양쪽 위로 이렇게 용의 비늘이 있었거든요. 음. 여기도 용추를 잘 찾으면 재밌게 보고 알겠습니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얼음의 도시 네. 경북 의성을 갔는데 네네. 이 대목에서 네. 아니 우리 도시도 얼음인데 이런 곳이 좀 전국에 좀 그럼요, 있잖아요. 그럼요. 네. 얼음골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얼음 빙계 음. 전국의 얼음골들을 제가 오늘 또 정리를 해주면 모여라.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딱 찍어놨다가 네. 시원하게 간단하게 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것 다 아시죠? 음. 거기 어디입니까? 밀양. 얼음골. 그럼요. 얼음골. 워낙 네. 유명한 곳이니까. 네. 여기 있는 지형 자체가 그 애추라 그래가지고 약간 돌이 으깨진 것들이 사면을 이루고 있는 네. 우리 지리 시간에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게 이제 쫙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명당 자리는 어디냐면 요 이제 올라가 보라고 계단이 있어요. 네. 계단 바로 아래쪽. 어. 계단 말고요. 아, 계단 오히려 오히려 계단 아래쪽에 어. 담요 들고 다 2-3명씩 누워 계십니다. 왜 누워 있죠? 얼음이 오니까 시원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니까 잘 기억했다가 그 계단 밑이에요. 계단 밑에 담요 들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충청북도 제천. 제천. 제천에 이게 희한한데 얼음골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네. 요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어디냐면 여기가 그 제천의 능강교라는 곳이 있어요. 능강교. 제천의 능강계곡. 다리죠. 아. 요쪽으로 이제 얼음골이 형성이 되는데 요 예. 지역이 어떠냐면 우리 보통 그 이렇게 여행 작가들 중에 여기만 골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침가리라 불러. 아침가리. 아침에 밥 갈다 보면 해가 진다고. 완전 오지죠. 오지 중에 오지. 아침에 밭을 갈다 보면 해가 집니다. 근데 여기가 그곳이에요?
여기가 능강 계곡이 있는 곳이 예. 여기가 얼음골이 아침 가리 같은 곳이에요. 진짜 해가 빨리 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북 제천인데 이렇게 제천이 빨리 져요? 그래요. 제천의 깊숙한 곳. 그래서 이게 어떠냐면 어느 네. 정도냐면 이 얼음이 희한하게 반대로 얼어요. 원래는 가을이 가까워질수록 얼음이 얼어야 되잖아요. 예. 정반대. 초복대 있죠. 초복대 얼음이 가장 굵게 옵니다. 그럼 지금 제천 얼음골은 얼어 있습니까? 얼어 있죠. 지금 아. 가면. 그럼 지금 중복 지났잖아요. 네. 바위 틈에서 살얼음이 딱 보여요. 그냥 딱 보면. 예. 그리고 이제 말복 지나고 가잖아요. 말복 지나고 가시면 바위 틈을 딱 뒤져야지 그 밑쪽에서 살얼음을 볼 수 있는 네. 희한한 곳입니다. 오. 그래서 능강계곡.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한 곳 더. 단독으로 드리고 갈게요. 아니, 요 얼음을 네. 얼음을 그냥 보지만 마시고요. 드셔야 돼요. 충북 제천 능강계곡에 능강계곡 얼음골에 얼음을. 가서 예. 얼음을 드시면 예. 어떻게 돼요? 무병장수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우리끼리만 알고 가시면 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옆 동네 음. 의성의 바로 옆 동네 오른쪽 옆 동네가 뭐냐면 청송이라는 지역이에요. 청송 가는 길 청송? 청송 주황산 청송 와. 그 청송. 예. 그래서 여기 가시면 지금 가셔서 볼 때가 여기 청송군의 부동면 내룡리라는 곳 예. 룡룡자 써가지고 예. 여기가 바로 얼음골 약수가 있는 곳입니다. 약수. 그래서 의성, 청송 여기가 다 얼음 그러니까, 쪽으로는 그러니까 문경 네. 밑으로 신비한 동네들이 형성이 되는데 네. 얼음이 몰려 있는 곳들은 의성과 음. 청송 요 일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폭염 속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네네. 얼음의 투어를 시원하게. 한번 얼음 투어를 네. 했습니다. 네. 자, 돈 버는 여행 머니 투어 지금까지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였고요. 네. 우리 신익수 기자를 보내드리면서 네. 이 노래를 들어야 하얀 되겠죠. 겨울 아닙니까? 하얀 네? 겨울. 아닙니다.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 아니고요. 네. 겨울왕국 OST입니다. 야. 뭐겠습니까? Let it go. Let it go.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7월도 갑니다. 예, 네, 너무 덥게 네, 가고 네, 주식시장은 상당히 지리하고 네. 부동산 시장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참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 지금이. 날씨와 너무나 이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정부는 부동산은 막 조심해라. 예. 생각보다 급락한다라고 하는데 뭐 수도권은 주간 상승률로는 뭐 또 거- 2012년 최대치를 찍었어요. 거의 사람들이 이번 정책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까지 예. 막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예. 주식도 또 뭐 나쁘지는 않은데 액면상으로는 좋지도 않고 예, 굉장히 힘든 근데 장이에요. 다들 돈 번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장이 예. 이 장이 사실은 저도 주변에 만나보고 그러면 그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 다 그 얘기예요. 진짜 힘든 장이다 이 장은.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수만은 그렇죠. 꾸역꾸역 지수만 딱 버티고 오르는지. 있는 건데 예. 돈은 못 버는 장이죠. 네. 그렇게 7월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뭐 그 이 7월이 가네요. 뭐 막 이런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내왔는데 예. 자, 오늘의 알쓸투 잡은 예. 인물을 다룹니다. 인물과 예. 인물의 한 말 혹은 인물의 어떤 가르침들인데 그 인물이 특이한 인물이네요. 예. 오늘은 제가 뭐냐면은 좀 지리한 시장이라 예. 좀 사람 얘기를 준비해봤는데 네. 우리가 뛰어난 문화 예술가들 그러면은 돈에 관심이 없을 것 같죠. 그 굉장히 돈에 관심이 많았던 유명한 그 당대의 작가들이 있습니다. 음. 우리가 도스토옙스키, 네. 까라마조프 형제들 네. 이분은 그 평생 빚을 져가지고 빚을 갚느라고 작품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투자하느라고요? 아니죠, 그냥 도박을 좋아하셔. 도박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돈이란 주조된 자유다. 화폐란 주조된 자유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대문호 괴테. 괴테도 이제 공무원 생활했거든요. 네. 왜냐면 월급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 시절에. 그 최고 고액 연봉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서 괴테가 공무원이라면 약간 좀 행정가였나요? 그쵸. 어. 예, 그 왜냐하면 성에 있었으니까 그 성 단위로 있었던 게 옛날 중세 네. 넘어가서는 그러니까 거기
거의 공국의 이제 영주 같은 거죠. 그 사람의 보좌관 역할로 최고 연봉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투자도 잘했고, 굉장히 여유 있게 살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악성 베토벤, 베토벤이 가계부를 썼었죠. 뭘 써요? 가계부. 예. 왜냐하면 근데 여기저기 나중에 좀 이렇게 청력도 잃고 예, 그러는데. 그분이시죠. 예. 왜냐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음악하는 게 싫은 거야. 음. 내가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음악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돈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아. 그래서 오늘 소개하려는 분은 누구냐면 네. 미국 현대문학의 아버지 톰 소여의 몸, 아하. 허클베리 핀의 몸 이런 책을 쓰신 마크 트웨인입니다. 네. 이분이 아마 그 투자에 관한 격언을 가장 많이 남긴 그 작가가 아닐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분의 삶을 어떤 평론가 이렇게 평을 하죠. 평생을 투기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크 트웨인이 말하는 야수의 돈, 심장이었더라고요. 예, 마크 돈 트웨인도. 얘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기도 했었고 어떻게 망하기도 했었고 이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요즘도 그 투자 책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마크 트웨인의 이런 말들이 인용을 굉장히 많이 뜬금없이 나와요. 네. 뜬금없이 나오고 쫙 그 선 긋고 마크 트웨인. 예, 이런 게 돈 많이 얘기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하셨죠. 실제로 이렇게 사셨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현대문학의 아버지 예. 마크 트웨인의 삶과 그 삶 속에서 이 사람의 예. 투자 활동과 예. 이 사람의 어떤 투자 조언들을 예, 집중적으로 예. 다뤄보려고 하는데 예. 저도 퍼뜩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그 거죠? 제가 옛날에 영화 빅쇼트라는 영화에 예. 이제 그 홍보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빅쇼트 첫 쫙 화면에 이 말이 나옵니다. 저 영화 못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가 뭐 위험한 게 너무 몰랐을 때 위험한 게 아니다. 예.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할 착각할 때 때 그렇죠. 위험이 온다. 대시하고 마크 트웨인. 예. 그게 이제 시작돼. 그런 말이 되게 많아요. 마크 트웨인이. 왜냐하면 실제로 마크 트웨인이 그 네바다에서 은광이 발견이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캘리포니아에 금광 골드러시가 있었으면 갔다 왔죠. 예. 네바다주에서 은광 그 실버러시가 있어요. 실버러시. 당연히 이제 마크 트웨인이 거기 가죠. 아, 너 이런 거 안 놓친다. 예, 거기 가가지고 네. 이제 그 광업권을 사요. 광산을. 네. 광산을 사가지고 이제 하고 또 어떤 걸 했냐면 그거만 한 게 아니라 광산주 투기 열풍이 불어요. 네. 그래서 광산주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거품이 꺼지면서 네.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쓴 그 여행기 중에 유량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 그 책의 앞에 서문에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정직한 캘리포니아 사람이자 다정한 동료이며 건실한 친구인 켈빈 히비그에게 우리 두 사람이 10일 동안 열흘 동안 백만장자가 되었던 일을 기억하며 이 책을 바친다. 10일 동안 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11연속 상한가 뭐 이런 거 친 거죠. 미국은 상한가 그릇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가 거품이 딱 꺼지는 순간 네. 이제 알거지가 된 거죠 다시. 그래서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또 단순하게 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미국의 굉장히 얼리 어댑터였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읽은 책에서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아마도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타이프라이터 지금 컴퓨터로 글을 쓰지 맨날은 손으로 글을 쓰다가 타이프라이터 쳤잖아요. 네. 타이프라이터로 작품을 쓴 세계 최초의 작가가 아마 아. 마크 트웨인이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말고 그래서 회사도 여러 번 차려요. 네. 뭐 출판사도 차리고 그다음에 자동 식자기 네. 이런 회사 차려 영양 보조제 네. 다 망해요. 다 망하고 이분이 굉장히 어려워진 게 출판사를 하다가 이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빚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예. 추보식으로 한번 구성해 보죠. 시간 순으로 예. 일단 마크 트웨인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예. 어린 시절부터 좀 가볼까요? 그러니까 1835년도에 미국 미주리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1910년도에 코네티킷주에서 이제 죽을 때 평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로 점철된 삶을 살았지만 죽을 때는 부자로 죽었어요. 부자로요. 예. 하고 29년이 대공황 시작이니까 대공황을 못 보고 죽었네요. 예, 그러셨죠. 네. 이거 보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은 방 8개짜리 이탈리아식 주택이었는데 네. 이 부를 이 사람은 평생 투기는 실패했지만 다른 일을 잘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을 팔아서 글? 아니죠. 글도 했지만 그 마크 트웨인 다큐멘터리를 보면 굉장히 대명이 나오는데 네. 마크 트웨인이 강연회를 하면요 티켓을 사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모여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같은데 강당에.
그러니까 최고의 강사료가 비싼 미국 최고의 강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드를 했네요. 테드를 예, 그때 이분이 이미 했네요. 뭐냐면 입담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뭐 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독특한 그 표현들 많이 쓰시는 분이니까 예. 그 미국 최고의 재담가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강사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투자론 돈을 잃으시고 유명한 인류 강사가 돼서 결국은 부자가 되고 결국은 부자로 생을 그러니까 마감을 했으나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을 잘 파신 거죠, 이분이. 예. 하고 아까 전에 이제 투자의 삶들 몇 개 얘기했는데 실버러시 또 얘기해줬고 예. 예. 또 뭐였었죠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도 좀 차리고 네, 뭐 예. 그러니까 사업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처음에 첫 사업은 목재 회사. 목재 회사를 했는데 불이 나가지고 목재가 다 없어져서 또 망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클레멘스 이분이 원래 이름이 클레멘스거든요. 네. 클레멘스 금은광 회사를 차려서 광맥을 몇 건을 사요. 예. 광맥을 사는데 이제 별로 재미를 못 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업권을 사면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 당시 네. 광산주가 핫한 주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마주. 네, 핫스탁. 예. 그 뜨거운 주식을 사서 주가를 많이 올랐는데 결국은 이제 그 회사들이 은을 못 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여기서 또 망하고 예. 또 재미난 거는 이렇게 성공하고 실패하면 또 재기에 성공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자동 식자기 회사하고 영양 보조제 같은 걸 또 발명을 해요. 또 이분이 또 발명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재다능한 건강식품 예. 회사도 차렸네요. 요즘으로 예. 얘기하면 굉장히 예. 선구자예요. 지금 보면 비즈니스 네. 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네. 해서 이제 그 당시에 한 50만 달러 이상 날리고 그다음에 출판사를 차려서 출판사에서 한 16만 달러 부채를 지고 아니 왜죠? 본인이 글을 쓰는데? 그게 이제 경영과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너 이런 거 식당 같은 거 너 음식 잘하니까 너 식당 차려봐라. 근데 그게 음식 잘한다 식당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친구 중에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아니 원래 그런 분은 술집 하면 안 되는 술집을 겁니다. 차서 두 번 다 망했어요. 그렇죠. 술집 사장은 술을 못 마시는 분이 해야 그게 된다. 또 경영과 내가 좋아하는 거 완전 또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망했는데 그런데 뭘로 또 성공을 한 겁니까? 투자로는 성공을 못했다면? 그래서 저는 항상 마케팅에 살면서 저는 맨 마지막에 갈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누구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크 트웨인의 열렬한 독자이자 친구이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스탠다드 오일의 그 최고 경영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 빚이 있으니까 이 빚도 그 채무자들을 만나서 다 조정을 해줘요. 아 그 글을 너무 좋아해서. 네, 마크 마크 트웨인을 트웨인의 너무 글을. 좋아해서. 네, 인간도 너무 좋아해서 네. 이 사람이 다 조정을 해주고 그 마크 트웨인 부채 상환계를 얘기해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마크 트웨인은 강의를 하면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니까 부채를 연기해주면 채무 재조정을 해준 거예요. 넌 강의로 돈 벌어라. 네, 그래서 이제 마크 트웨인은 이제 자금 관리 자기 친구한테 맡기고 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죠. 오.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내가 지구를 4년간 배회하며 여러 나라에서 강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4년이 끝나는 시점에 내가 모든 빚을 갚을 거란 약속을 내세워 채권자들과 협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네. 그 협상은 성사되었다. 그렇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난 지금쯤 문 밖에서 빌린 우산을 쓰고 살고 있었을 것이다. 표현도 굉장히 유머러스하세요, 이분이. 야, 그러니까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판권, 책반 판권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정말 큰 돈은 강사료였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시장에서 인정받는 재능을 그 친구도 알아봤던 거죠.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이 굉장히 똑똑하고 어마어마한 작가인데 네. 투기나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크 트웨인은 항상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잘하는데 그걸 예. 안 하고 예. 늘 딴 거를 하는 친구들. 그래서 전 투자할 때도요. 많은 분들이 요즘 뭐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뭐 투자에도 열을 올리시는데 파이어족이라고. 저는 제 생각에 본업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 같은 것도 그 어려운 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네. 이분이 정말 누구보다 강력한 그 본업에 대한 재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빚도 다 갚고 나중에 부자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또 그렇죠. 왜냐하면 글이 결국 또 그때는 토크였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예. 투기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죠. 이분의 이제 투자 격언, 투자 관련한 서적 보면은 마크 트웨인이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나와요. 예. 몇 가지만 좀 볼까요? 이분이 투기에 대해서 한 얘기를 제가 두 가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은 주식에 투자하기에 특별히 위험한 달이다. 또한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2월도 위험하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그렇죠. 1년 내내다 위험하다. 네. 이분이 그러니까 작가고 유머러스 하신 분이니까 네.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겁니다. 일생에서 투기해야 하지 말아야 할 때가 두 번 있다. 네. 한 번은 여유가 있을 때이고 또 한 번은 여유가 없을 때다. 때이다. 네. 그러니까 평생 절대 투기는 하지 네.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투기 본인이 해봤더니 해봤으니까. 네. 전혀 그건 안 된다. 이 외에도 이제 달걀, 바구니 달걀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예, 네. 원래 이게 뭐냐면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것도 문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그 돈키호테의 잠깐 세르반테스 얘기가 맞습니다.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 세르반테스 얘기 딱 듣고서 마크 트웨인이 또 조크 비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보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한다. 예. 그것은 당신의 돈과 관심을 분산시켜라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잘 지켜봐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쓸데없이 투자하지 말고 네. 자기가 잘 아는 거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선 손절매를 하던 뭐 예, 익절을 맞죠. 하든 해라. 뭐 예. 이렇게 또 다른 시선이네요. 이거는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대한. 어찌 보기든 마크 트웨이는 요즘 현대적인 투자용으로 표현하면 집중 투자를 옹호했던 사람인 거죠. 네. 분산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 10분도 소유의 가치가 없는 주식은 절대 소유하지 말라는 거죠. 하고 또 뭐 그런 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예. 담아라. 뭐 예. 그렇게 얘기한 책도 있었고요. 근데 좀 재미난 거는 네. 이 그 투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이든가 계란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지켜보라고 이 말이 둘 다 문학에서 가져온 겁니다. 문학에서. 네. 예. 요즘에 이제 가계 부채, 또 소상공인 이 사업자 부채, 국가 부채, 기업 부채, 예. 빚이 이제 앞으로 큰 화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크 트웨이는 이 빚, 부채를 본인도 결국은 이 빚 때문에 고생 많이 강사로 하셨죠. 변신한 고생 거잖아요. 많이 하셨죠. 어떤 입장입니까? 이분이 이제 은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은행가란 햇빛이 내리칠 때 우산을 빌려주었다가 비가 내리는 순간 돌려달라고 하는 인간들이다. 이게 우리 마크 트웨이님의 또 이게 마크 이 트웨이- 말이었네요. 이게 아마 예. 굉장히 딴 책들 읽으시는 분들 중에 이 문장이 많이 나올 많이 건데 나오죠. 예. 이게 마크 트웨이의 얘기입니다. 네. 이분이 하신 얘기고 네. 또 이분이 또 돈을 절약하는 간단한 규칙 이런 또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돈을 절약하는 간단한 규칙.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은 열렬한 충동에 빠졌을 때는 잠시 진정하고 40까지 세라. 네. 절반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네. 4분의 3을 절약하려면 더 쉬고 네. 전부 절약하려면 65까지 세워라.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이것이 사실 맞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충동적으로 사는데 주식도 그렇거든요. 네. 사고 싶은 주식이 있으면 막 오르면 막 사고 싶어 난리가 나요. 네. 이럴 때 마크 트웨인 얘기처럼 65까지 한번 세보시고 한번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그러면 소비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과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인터넷 쇼핑들 요즘에 예, 그렇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65라고 하면 1분 조금 남짓한 거예요. 예. 세는 겁니다. 이거 예.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전에 예. 아니, 담을 때 해라. 담을 때 예. 이미 60을 세라. 자, 오늘 알쓸 한 줄 이 말 한마디를 꼽자면은 뭘로 꼽아볼까요, 우리가? 저는 예. 뭐 마크 트웨인 얘기인데도 그렇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 형제를 쓰신 도스토옙스키가 하신 말인데 네. 화폐란 주조된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자 지배자가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의 크기보다도 돈이 줄 수 있는 자유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시는 것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크 트웨인도 결국에는 자신의 가장 잘하는 것으로서 예, 자기 또 본업을 자유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8월입니다. 이 폭염만큼이나 힘들었던 7월이 가고 이제 8월이 열렸습니다. 이 8월엔 여러분께 조금 더 많은 좋은 소식 전해지기를 기원하면서 또 저희도 함께 하기를 또 바라면서 저희가 이 8월의 첫날을 열어드립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듣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꿀처럼 좋은 밤 보내십시오.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빌